예, 여러분 5주차 2강입니다. 1강에서는 경찰 공무원의 개념, 분류, 그리고 인사기관과 그 권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봤고요. 자, 제2강에서는 경찰 공무원의 근무 관계로서 근무 관계의 성질 및 변동, 그리고 경찰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주차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아직 1학년들에게는 생소하거나 어려운 법적 용어라든가 개념 등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5주차 강의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행정법에 대한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현 단계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서 하세요. 내가 왜 이런 용어들,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지? 이런 자기 자신감 결여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개론 정도에 속하는 총론, 경찰학 총론 과목에서 개념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심화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단계에서 특히 개론 과목의 경우에는 나무가 아니라 전체적인 숲의 형상을 본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두 학기에 걸쳐서 여러분들 배우게 됩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행정법은 반드시 숙지해야 될 법학 전공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심화적인 학습을 하면 되고, 지금은 전체적인 숲에 대해서만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 겁니다. 물론 좀 더 심화적인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은 다른 자료들을 보고 추가적인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제가 1학년 과목들을 담당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자괴감, 자신감 결여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죠. 잘 모르는 게 현장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다. 난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많고 나중에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려운 법적 용어들이 자신의 것이 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즉 관심과 열의만 있다면 차근차근 정복될 용어와 개념들이기 때문에 미리 막 걱정하고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경찰 공무원의 관계의 성질 및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슬라이드 노트의 내용을 별도로 출력을 해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따라오면서 추가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근무관계의 성질입니다. 경찰 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법치 행정의 원리에 따라서, 즉 행정은 법에 기반한다는 법치 행정의 원리에 따라서 관계 법령에 의해 지배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의 근무 관계는 일반 행정법 관계가 아닌 특별행정법 관계입니다. 자, 특별행정법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인 지배권을 인정하는 입장인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 이론에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관계를 법치주의와 인권보장의 적용 제한을 받고 일방이 타방에 대해서 명령, 강제, 징계할 수 있는 특별권력관계로 봤지만 오늘날에는 공무원의 근무관계 역시 법치주의 및 인권보장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면서 동시에 한 사람의 근로자로서 인격체이고 따라서 인권 보장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찰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는 소송이나 소송 제기 등을 통해서 그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과 같은 근로 3권의 제한 등과 같이 일반 시민 관계와는 다른 공익성이 강한 부분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행정법 관계로 이해할 수 있으며, 특별행정법 관계로 보더라도 공무원의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 경찰 공무원의 근무 관계는 특별행정법 관계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해 볼까요?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특별행정법 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특수한 국민에 해당하는 경찰 공무원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 관계가 바로 특별행정법 관계이고, 이 특별행정법 관계에 따라서 경찰 공무원이 갖는 권리가 일부 제한될 수는 있지만, 제한을 할 때도 일방적인 국가의 지시에 따라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규에 따라서 제한되는 것이다라는 것. 이게 바로 경찰 공무원의 관계가 특별행정법 관계라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심화적인 내용은 다른 자료나 여러분들이 2학년 때 행정법 시간에 다시 배우면 될 것 같고, 국가와 경찰 공무원의 관계는 자, 특별행정법 관계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 자, 경찰 공무원 관계가 어떻게 해서 성립되고 소멸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강의 자료에 나와 있듯이, 자, 경찰 공무원이 되고 나서 그죠? 합격을 하고 국가로부터 임명이 돼야지만 경찰 공무원의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성립된 경찰 공무원의 관계는 퇴직을 한다든지 또 국가로부터 면직을 당한다든지 했을 때 경찰 공무원을 그만두게 되죠. 그때 경찰 공무원 관계가 이제 소멸되는 것인데, 이 법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성립, 경찰 공무원 관계의 성립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노트에 있는 자료를 보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찰 공무원 관계는 특정인에게 경찰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해서 공법상의 근무관계, 즉 국가와 경찰 공무원 간의 근무관계를 설정하는 임명, 즉 신규 채용에 의해서 성립 또는 발생된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임명행위의 법적 성질이 무언가와 관련해서 학자들 간의 견해가 나뉩니다. 즉 경찰 공무원의 임명행위, 신규 채용 행위는 쌍방적 행정행위설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라 공법상 계약설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쌍방적 행정행위설이라는 것은 국가와 이 임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그런 행위, 그걸 이제 쌍방적 행정행위, 즉 국가와 그 대상자, 국가가 행하는 행위에 대상자, 그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유효한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 쌍방적 행정행위설이에요. 이 쌍방적 행정행위설의 반대가 되는 것이 독립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독립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의 동의와는 관계없이 군 복무라든지 세금 부과와 같이 국가의 일방적 의사로 성립하는 행정행위를 독립적 행정행위라고 해요. 자, 이러한 경찰 공무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독립적 행정행위설과는 반대되는 쌍방적 행정행위설이다. 즉 임용 당하는 사람들, 임용
당하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행정행위서이다라는 그 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공법상 계약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법상 계약설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개인 간 또는 행정 주체 간의 합의로 법률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면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경찰 공무원의 임명행위와 관련돼서 다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상대방의 동의나 협력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동의가 절대적인 요건이 돼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임명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국가의 임용행위 또는 임용 거부 행위는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항고소송이라는 어려운 말이 이제 적혀 있죠. 항고소송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가 국민이나 또는 공무원에 대해서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게 되죠. 그 행정행위를 취소해달라. 그 행정행위가 부당하고 불법하니까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항고소송이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강의, 나중에 우리 경찰청 총론 강의 마지막에 또 항고소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아무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찰 공무원의 임명행위는 의 법적 성질은 쌍방적 행정행위설입니다. 따라서 이 임용행위의 이 불법성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한테 또 중요한 것이 경찰 공무원과 관련된 결격 사유입니다. 자, 당연히 법으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중요한 건 이 경찰 공무원의 결격 사유는 이렇게 동법 제7조 2항의 1호부터 7호까지 7가지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러한 경찰 공무원법상의 경찰 공무원의 결격 사유가 국가공무원의 결격 사유, 이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경찰 공무원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 2항 중에서 5, 6, 7호 이 세 가지 요건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잖아요. 이 부분이 국가공무원의 결격 사유와 비교해 봤을 때 훨씬 엄격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국가공무원의 결격 사유 같은 경우는 보세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 두 번째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 기간 규정이 있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비록 징역형을 살은 어떤 경력이 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경찰 공무원의 경우는 어떨까요? 보세요. 자격정지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즉 전과자는 아예 경찰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즉 징역형을 받았다고 칩시다. 3년 징역형을 받았으면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한 5년 지나면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지만 경찰 공무원한테는 한 번 징역형을 받게 되면 아예 경찰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징계에 의해서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지만 상강에서 징계에 의해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고 물러난 사람은 아예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반면에 국가공무원은 어떻습니까? 한번 국가공무원이 된 사람이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다시 국가공무원 될 수 있어요. 또 해임 처분을 받았는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또 국가공무원 될 수 있어요. 경찰은 어떻습니까? 한번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경찰 공무원은 다시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경찰 공무원의 결격 사유는 결론적으로 국가 공무원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자, 경찰 공무원법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7조 2항 중에서 제7호 있죠. 이 부분. 징계에 의해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다시 경찰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이 규정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헌법 소원이 제기된 바가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헌법재판소는 헌법 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이 결정문의 요지를 가져왔습니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이 빨간색으로 칠해된 표시된 부분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거예요. 경찰 공무원한테는 다른 공무원보다 그 업무 특성상 아주 높은 직업 윤리가 요청되기 때문에 이건 과도한 제한이거나 또는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서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사람, 이 사건은요 이렇습니다. 사건의 요지는 이랬었습니다. 어떠한 경찰 공무원이 금품 수수 혐의, 즉 뇌물 혐의로 파면되었다가 다시 순경시험을 봐서 또 임용이 됐어요. 근데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임용을 취소했어요. 그 이유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7호에 따라서 해당자가 징계에 의해서 해면 또는 파면된 자였기 때문이죠. 자, 다시 순경으로 임용돼서 다시 임용 취소 처분을 받은 이 모 순경은 이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자, 이 제7조 제2조 제7호가 과잉금지 원칙이라든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검사와 군인과 비교해서 유독 경찰 공무원에게만 높은 직업 윤리를 요구하는 이 조항이 과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조항인가요? 검사한테는 고도의 직업 윤리가 요청되지 않아서 파면 또는 해임을 받더라도 몇 년 지나면 다시 공무원 될 수 있는 겁니까? 군인도 마찬가지. 저는 이 조항은 자, 다시 말씀드리죠. 이 경찰 공무원의 결격 사유 중에서 이 조항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7호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적으로. 뭐 또 다른 이런 사례가 아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경찰 파면 또는 해임 당한 사람이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경찰 공무원에 응시한 사람이 없었겠죠. 그러나 이 조항은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적으로. 평등의 원칙에 저는 반한다고 생각해요. 유독 경찰 공무원한테만 고도의 직업 윤리성을 요구하는 건 저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항이라고 봐요. 자, 얘기가 좀 길어졌죠. 아무튼 경찰 공무원의 결격 사유는 일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보다 훨씬 엄격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의 임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들 시보임용, 시보임용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시보임용이라는 것은 임용권자가 신규 임용된 경찰관이 경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찰 실무를 습득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시험 보직을 명하게 되는 것으로서 자질 적성의 검토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5 임용 기간 중에는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해요. 따라서 15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찰 공무원이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든지 또는 교육 훈련 성적이 불량한 때는 면직을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합격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시험 합격하고 중앙경찰 학교에 있는 기간 동안이라든지 또는 중앙경찰학교 기간 있다가 나와서 1년 동안에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는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고로 15 임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경찰 공무원 관계의 소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 공무원 이었다가 경찰 공무원이 아니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퇴직이나 면직입니다. 자, 그러면 퇴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은 법적으로는 당연퇴직이라고 불리는데요. 면직과 비교를 해서 당연퇴직이라고 불립니다. 즉 당연퇴직이라는 것은 별도의 국가의 행위를 기다릴 것도 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경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 사유 또는 정년이 다 됐다든지 또 어떤 경찰 공무원이 사망을 했던 경우라든지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런 세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 처분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대상자는 경찰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 거예요. 따라서 당연퇴직 발령은 임용권자의 특별한 퇴직 처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정한 사유 발생으로 퇴직된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죠. 따라서 특별한 국가의 행위, 국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즉 법정 사유에 따라서 또는 정년에 따라서 사망함에 따라서 퇴직 발령을 했잖아요. 이 퇴직 발령을 받은 대상자는 자기 권리를 구제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당연퇴직의 사유 세 가지를 살펴보죠. 첫 번째, 법정사유입니다. 이 법정사유는 우리가 방금 전에 학습을 했던 바로 경찰 공무원의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제7조 제2항 제7호 있죠. 제7조 제2항 제6호 있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 경찰 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즉 이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게 됩니다. 이 7가지 경우 전체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라 당연퇴직의 법정사유가 아니라 이 6호의 경우는 제외된다는 것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는 바로 정년, 즉 임기 만료의 경우가 바로 당연퇴직되는 경우입니다. 임기 만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즉 정년퇴직, 즉 연령퇴직이 있어요. 여러분 경찰 공무원은 정년은 몇 세까지입니까, 여러분? 다른 국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만 60세입니다. 그죠? 자, 이게 정년퇴직이고,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의 경우에는 계급 정년이라는 게 있어요. 즉 일정한 계급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승진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당연히 퇴직됩니다. 치안감의 경우에는 치안감을 달고 4년이 이제 경과하잖아요. 그러면 퇴직해야 됩니다. 경무관 같은 경우는 6년이고요. 총경은 11년 지나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경정은 만 14년까지만 할 수 있고 그때까지도 승진을 못한다. 그러면 옷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법으로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당연퇴직의 사유는 바로 경찰 공무원이 사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당연퇴직과 한다는 면직의 경우를 보죠. 면직이라는 것은 직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즉 당연히 퇴직되는 것과는 달리 특별한 국가 행위에 의해서 비로소 경찰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겁니다. 이것도 두 가지 경우에 있어요. 경찰 공무원이 나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즉 사의 표시를 하는 경우 이걸 의원 면직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경우는 경찰 공무원이 바라든 바라지 않든 간에 국가의 일반적 의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면직을 시키는 경우, 이 경우를 일방적 면직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의원 면직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의원 면직은 공무원 자신의 의사표시를 전제로 해서 임명권자가 사표를 수리하는 수리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경찰 공무원 관계, 경찰 공무원의 신분이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즉 의원 면직은 경찰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다가 그 다음에 그 사표의 수리, 즉 임명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의원 면직은 이 진정한 그 사직을 원하는 사람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사직원만 제출하고 직장을 무단 이탈하는 경우,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죠. 강력반 형사들이 상사의 질타를 받고 들어오서 못했다. 그래서 사직원만 제출하고 임명권자가 그걸 수리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해버린 경우 징계나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왜? 아직 경찰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상사 등의 강요에 의해서 반려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사직원을 제출했는데 이게 정식 수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 행해진 면직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즉 상사가 우리 그 영화 기억납니까, 여러분? 범죄와의 전쟁, 그죠? 나쁜 놈들 정선시대 보면 세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그 누굽니까 그 사람,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유명한 배우 있죠? 올드보이에 나왔던 그 배우가 속한 부서가 뭐 뇌물 관계로 막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계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 배우한테 야, 너가 갖고 있는 식솔들, 즉 식구들이 제일 수가 적으니까 네가 나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강요를 받았단 말이에요. 사직에 대한 강요를 받았어요, 상사. 그래서 이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자기는 이 사표는 당연히 불법한 거니까 반려될 것으로, 수리가 아니라 반려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제출을 했는데 이 사직원이 수리가 되어버렸어요. 억울하죠.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면직 처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속되고 형사처벌되고 징계 파면 조치될 것이 이제 두려웠죠. 그래가지고 그런 파면 조치나 형사처벌이 되기 전에 사직서를 이렇게 제출해버렸어요. 근데 사직서를 받는 임명권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요놈이 뇌물 받아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받기 전에 미리 나가려고 하는구나. 그죠? 이 경우는 사직 종용 사실, 즉 그 사실을 안 임명권자가 너 이제 옷 벗어 사표 내 이렇게 종용 사실이 있더라도 이 경우는 좀 다르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경우하고는 순전히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가 정말 두려워가지고 자진해서 사직서를 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위법한 면직 처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의원 면직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 면직, 즉 강제 면직입니다. 직권 면직이죠. 즉 일정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명권자가 직권으로 일방적으로 신분을 상실시켜 버리는 거죠.
그럼 이 법정 사유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경찰공무원법 제22조에 나와 있어요. 경찰공무원법 제22조는 직권 면직의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22조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직권 면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찰 공무원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 2강은요, 좀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듣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찰 공무원 관계의 변동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 공무원 관계의 변동이라는 건 이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경찰 공무원의 관계의 성립과 소멸 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 공무원이 됐어요, 그죠? 됐으면 뭡니까? 경찰 공무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경찰 공무원 근무 관계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전직, 전과, 전보, 휴직, 승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전직이라는 건 뭐냐면 직렬, 즉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이 하는 일을 그 종류에 따라 나눈 것을 직렬이라고 하는데 이 직렬을 달리하는 의미이고 경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다른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을 하다가 교육 공무원 오고 교육 공무원을 하다가 또 다른 공무원으로 가는 이런 직렬의 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경찰의 경우에는 전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전과죠. 전과는요 우리가 학습했던 바로 경과를 변경하는 거예요. 일반 경과에서 수사경과로 변경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 또는 수사경과에서 일반 경과로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를 전과라고 하지요. 전보는 보직을 바꾸는 거죠. 보직. 동일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형사팀장에서 지구대 순찰팀장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것. 이게 바로 전보를 얘기합니다. 신임순경 같은 경우는 최하급 경찰기관, 즉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보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사부서와 정보부서를 제외한 일반적으로 외근부서, 지구대 파출소로 보직을 받거나 아니면 기동부대로 발령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네 번째 이제 휴직이라는 것이 있고 이건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그대로 받습니다. 직권휴직, 즉 질병이나 그다음에 군대 문제, 그다음 천재사변이 일어났을 경우 또는 노조 전임자 이 경우에 직권으로 즉 국가가 일방적으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 이걸 직권휴직이라고 그러고 휴직을 하고 싶은 사람이 원해서 하는 경우가 의원휴직이 있죠. 요거는 뭐 자세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휴직은 직권휴직과 의원휴직이 있구나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위해제 요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 73조의 3 규정을 그대로 경찰 공무원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 즉 따릅니다. 자, 직위해제 뭔지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자, 일정한 사유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제재적 성격의 조치죠. 휴직과는 다르게 복직이 보장 안 돼요. 직위해제 됐다가 잘리는 경우가 생긴 거죠. 어떤 경우에 주로 직위해제 당하나요? 주로 지휘관 등이 직무 수행상 문제가 있을 경우 징계 책임을 묻는 대신에 활용을 하죠. 자, 사유 및 대상자와 관련해서 법상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직위 해제를 당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급히 나쁜 자거나 또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가 또는 형사사건 기소된 자. 자, 주의할 것은 자, 약식 명령은 제외됩니다. 즉 정식 재판에 기소된 게 아니라 벌금 받으라고 약식 명령이 된 경우 이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는 직위해제 할 수 없어요. 즉 약식 명령으로 기소된 자 이 경우는 이 대상자는 직위해제 조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일정 사유로 자격심사 요구를 받은 자 이렇게 법에 직위해제의 사유 및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직위해제를 당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자, 직위해제 당하면 일단 집에 가야 되죠. 자, 직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출근할 의무도 안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직위해제를 당하는 기간 동안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이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징계 처분과 함께 직위해제 처분할 수 있죠. 직위해제 처분과 병과 가능하며 복직은 보장 안 된다라고 있습니다. 즉 직위해제와 파면 또는 파면이나 직위해제와 정직 이렇게 동시에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봉급도 깎여요. 3개월 동안은 80% 또는 70%, 3개월이 지나면 40% 이렇게 깎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직위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승진이라는 것도 있죠. 자, 승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찰 공무원법 11조 2하를 보시면 되는데 경찰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즉 심사 승진, 높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잘했나 안 했나 공과를 보고 심사를 통해서 승진하는 경우가 심사 승진이죠. 시험 승진은 뭡니까? 순경부터 경정부터 그러니까 경정까지 시험을 통해서 승진하는 제도고, 그 다음에 특별 승진이라는 것이 있죠.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그 극한직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반장은 뭐 경감으로, 나머지 그 강력반 직원은 다 경위로 특별 승진했죠. 특별한 성과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승진을 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험이나 심사는 경정 이하에만 해당되고요. 치안감 이하, 총경 이상 치안감 이하까지는 심사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총경이 되고 싶다고 시험을 통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 승진을 하려면 승진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대로 그 계급에 근무를 해야 되는 연수가 있어요. 그걸 승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입니다. 총경은 4년이고요. 경정 및 경감은 3년, 경위 및 경사는 2년, 경장 및 순경은 1년이에요. 자, 요즘 젊은 사람들 순경 되자마자 1년 만에 경장으로 승진을 하기도 하고 또 경장되고 나서 또 1년 만에 승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승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승진에 소요되는 최저 근무 연수가 이렇다는 것 여러분 확실히 외워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도 근속 승진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경찰은 경감까지 근속 승진이 가능합니다. 즉 순경으로 입문을 해서 또는 뭐 경위로 입문했던 경장으로 입문했던 경찰로 입문을 하면 퇴직할 때까지는 경감까지는 무조건 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오래 근무를 하면 경감까지는 승진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바로 근속 승진 제도입니다. 자, 순경에서 경장까지는 4년만 지나면 무조건 경장이 돼요. 그리고 경장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경사로 승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사의 경우 6년 6개월이 지나면 경위 승진할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경위의 경우에는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경감을 달 자격이 생겨요. 자, 결국 산술적으로 25년 6개월 근무하면 경감 6급에 해당하는 경감까지는 자동 승진이 가능한 겁니다. 단 누구나 이 기간만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근속 승진되는 것은 아니에요. 심사 과정을 통해서 대상자 중에서 30%에서 40% 정도만 시켜주고 있습니다. 근속 승진. 자, 제가 25년 6개월 근무하면 순경의 경우 25년 6개월 근무하면 경감까지 자동 승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더 기간이 길었어요. 자, 27년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경찰 공무원 근속 승진 기간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7년가량 길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2017년 9월에 근속 승진 단축 내용, 즉 기존의 순경에서 경감까지 30년 6개월 걸리던 것을 5년으로 단축하자. 5년 단축하자. 즉 25년 6개월로 단축해다. 자,
이러한 근속순직 단축 내용을 담은 경찰 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2017년도까지만 해도 순경으로 입직한 사람이 경감달으로 자동 승진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기본적으로 30년 6개월이었는데 이게 2017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25년 5년으로 앞당겨졌다는 점,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입법 결과죠. 자, 그런 게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강의 자료로 돌아왔어요. 다음이 이렇게 해서 승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이 외에도 뭐 경찰 공무원 관계 변동의 내용으로 파견, 복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표로 공무원의 근무관계 변경 유형을 제가 강의 자료에 담았죠. 참고로 여러분들 굉장히 그 요약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경찰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강은 좀 깁니다, 여러분. 대신에 3강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경찰 공무원의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은 국민의 지위와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일반 국민이 부담하지 않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반면에 일반 국민에게 인정되지 않는 또 여러 가지 권리를 갖습니다. 특히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라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다른 공무원이 갖지 않는 특수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 경찰 공무원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서 모든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 3권, 국가배상 청구권, 거주 이전의 자유 등과 같은 일부 기본권은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 공무원의 권리는 법상 크게 신분상 권리와 재산상 권리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신분상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 신분상의 권리는 일반 공무원과 공통으로 갖는 권리가 있고 경찰 공무원만이 갖는 특수한 권리가 있어요. 자,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경찰 공무원만이 갖는 특수한 권리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일반 공무원과 공통으로 갖는 권리에 해당하는 신분 및 지위 보유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분 및 직위 보유권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신분 보장을 받을 권리이고 이건 헌법 제7조 제2항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헌법 제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일정한 법정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서 휴직, 그다음에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단 여기서 유념할 건 신분 보장권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유념할 건요. 치안총감, 즉 경찰청장이 있죠. 그리고 치안정감, 그리고 시보 임용 중인 경찰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즉 경찰청장 이 사람의 임기는 2년이지만 이게 법으로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지금 경찰청장들이 임기를 못 마치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신분 보장권은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인정이 되는데 경찰 공무원 중에서 치안총감, 치안정감,
그리고 15 임용 중인 경찰 공무원은 신분이 부담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신무상 권리는 직무집행권인데요. 이건 담당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집행에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경찰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자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세 번째 경찰 공무원이 갖는 신무상 권리는 쟁송제기권입니다. 이건 뭐냐면 쟁송이란 말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쟁송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어떤 행위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등에 관한 분쟁 그 자체를 의미해요. 그냥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경찰 공무원의 쟁송 제기권은 뭐냐? 위법 부당하게 경찰 공무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구제 권리죠. 그래서 경찰 공무원은 우리가 제3장에서 보겠지만 소청 심사 전문권이나 행정 소송권을 가집니다. 이게 일반 공무원과 똑같은 경찰 공무원이 갖는 신무상 권리고요. 이제 제복 착용권과 무기 휴대 및 사용권이라는 경찰 공무원만 갖는 특수한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제복 착용권은 권리이기도 하고 권리이자 의무에 해당합니다. 무기, 총이나 도검과 같은 무기 휴대권, 그 다음에 무기 사용권을 말하는 거죠. 경찰공무원법과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무상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경찰공무원의 권리 중에서 두 번째 재산상 권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보수청구권, 즉 뭡니까? 봉급과 기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금 청구권은 퇴직했거나 사망했거나 공무 중 질병, 부상 등의 경우에 공무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죠. 실비 변상권은 뭐냐면요. 일하면서 드는 뭐 여비, 식비, 숙박비 들과 같은 실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실물 대여 청구권은 제복이나 기타 물품 등을 대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보상 청구권은 전투, 기타勤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자 그리고 공무상 질병 등을 포함해서 상해를 입고 퇴직한 자나 그 유족, 가족이 요구할 수 있는 금전 보상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만 여러분들 훑고 지나가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갖는 경찰 공무원이 갖는 재산상 권리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찰 공무원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경찰 공무원의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의무를 지닐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의무는 마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가공무원법이나 경찰공무원법 등과 같은 반드시 법적인 근거를 요합니다. 자, 경찰 공무원이 져야 되는 법적인 의무는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 의무, 직무상 의무, 신분상 의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또한 모든 공무원이 지켜야 될 공통적인 의무와 경찰 공무원만이 가지는 특수한 의무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수한 의무는 직무상 의무 중에서 거짓 보고 등 금지 의무, 지휘권 남용 등 금지 의무, 그리고 제복 착용 의무를 이 세 가지를 경찰 공무원이만이 갖는 의무로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본적 의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선서 의무가 국가공무원법 55조에 따라서 경찰 공무원은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취임을 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임용 행사를 할 때 반드시 하게 돼 있죠. 하지만 선서 안 했다고 해서 잘리거나 하진 않죠. 선서 안 했다고 해서 특별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서 안 했다고 해서 나중에 징계를 지거나 잘리거나 징계받거나 잘리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소리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 뭐 순경이 된 다음에 중앙경찰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죠? 8개월을 같이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임용 선서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게 선서 의무고요. 자, 성실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 56조에 규정돼 있죠.
경찰 공무원 근무를 성실히 해라는 거죠. 자, 경우에 따라서는 근무 시간 외에 근무지 밖에서까지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의무의 원천이자 윤리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 자발적이고 적극적 성격의 의무이고, 이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은 경찰 공무원의 경우는 징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 의무입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다 지는 의무죠. 두 번째 이제 직무상 의무입니다. 첫 번째 법령 중수, 당연한 거죠. 자, 법치주의에 근거한 직무 수행의 의무죠. 이 법준수 의무 위반 시는 형사 책임도 질 수도 있고 민사 책임도 질 수도 있고 징계를 당하기도 하죠. 자, 두 번째 복종 의무입니다. 자, 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말합니다. 단 위법한 직무 명령에까지 복종할 의무는 없죠. 그리고 위법한 직무 명령에 복종했을 경우 당해 공무원도 상사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따른 공무원도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직무 전념의 의무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직장 이탈 금지 의무가 있어요. 즉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영리 업무 금지가 직무 전념의 의무의 하나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영리 업무는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즉 우리가 극한제급에서 본 것처럼 경찰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치킨집을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경직 금지의 의무가 있어요. 자, 겸직 금지는 영리 업무 금지와는 달리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정의 허가가 있으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어요. 근데 기간적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게 겸직 금지입니다. 자, 다음은 친절 공정 의무.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공무원들은 다 친절해야 됩니다. 이 친절 공정 의무는 종교에 따른 차별 금지 이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 또 친절 공정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됩니다. 다음 이제 거짓 보고 등 금지 의무가 있는데요. 직무에 관해서 허위 보고나 통보를 해서는 안 되고 또 직무를 태만하거나 유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거짓 보고 등 금지 의무입니다. 다음 지휘권 남용 등 금지 의무가 뭐냐면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처하거나 작전 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 손상이나 국가 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경찰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 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전출, 퇴각 또는 이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휘권 남용 등 금지 의무입니다. 다음 이제 제복 착용 의무. 요거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이미 신무상 권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직무상 의무 중에서 거짓 보고 등 금지, 지휘권 남용 등 금지, 제복 착용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경찰공무원법에서 추가로 의무로 규정한 겁니다. 즉 경찰 공무원에게만 특유한 의무가 바로 이 거짓 보고 등 금지, 지휘권 남용 등 금지, 제복 착용 의무가 되겠죠. 요거는 경찰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경찰공무원법에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분상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죠. 먼저 비밀 엄수 의무가 있습니다. 자, 경찰 공무원은 재직 중에는 물론이고 경찰 공무원을 그만두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반 시 재직 중에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되고요. 또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 그리고 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형사처벌 가능하죠. 그리고 퇴직 후에는 징계는 줄 수가 없죠. 이미 경찰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는 줄 수 없지만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청렴 의무 뭡니까? 자, 청렴 의무는 외부와 관련된 의무와 그다음에 내부와 관련된 의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소속 상관한테 돈을 갖다 바친다든지 또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청렴 의무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 등록 공개 제도 공직자윤리법에 해당하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기능남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청탁을 금지하고 있고 공무원 행동 강령,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청렴 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영예 제한이라는 것은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 즉 훈장이나 포장을 받거나 증여를 받을 경우 이 경우는 반드시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 이게 영예의 제한입니다. 품위 유지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도박이나 아편을 흡식한다든지 알코올 중독 등 품위 손상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단순한 방탕, 주치 이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운동 금지 의무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경찰 공무원이 정치 목적을 가진 일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정당에 가입한다든지 정치단체 결성하는 행위 이런 경우는 당연히 금지된 겁니다. 다음 이제 집단행위 금지 헌법 33조 즉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그 다음 국방부 제66조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사실상 노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를 들면 운전 업무 종사자는 제외되는 것이죠. 자,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프린트물에는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공직자윤리법상 의무로서 재산 등록 및 공개 의무, 그 다음에 선물 신고 의무, 취업 금지 의무가 있고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 제3조 및 제8조에서 제19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규정이 또 있어요. 지정 장소 외에서의 직무 수행 금지, 근무 시간 중에 음주 금지, 민사 분쟁의 부당 개입 금지 등 다양한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찰 공무원의 의무를 제가 도식화해서 표로 만든 게 있는데 바로 요거죠. 자, 기본적인 의무, 선서 의무, 선실의 의무, 그 다음에 직무상 의무를 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죠. 국가공무원법에는 이런 공무원법에 따라 경찰 공무원은 이런 의무가 있고 경찰 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은 이런 의무를 지고 경찰 공무원 법무 규정에는 경찰의 의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또 신부상 의무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요약적으로 법회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강 내용이 좀 길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용어들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요.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집에서 학습을 하시기 바라고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언제든지 이메일 등을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강은 여기까지 하고 3강에서는 5주차의 강의 마지막으로 경찰 공무원이 지는 책임과 관련해서 징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